1977년 여름, 우리 태양계는 175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아주 드물고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보이저 1호와 2호는 그해 여름, 지금으로부터 약 44년 전에 저 멀리 우주를 향하여 갑작스러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보이저호가 이렇게 갑자기 지구를 떠나게 된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행성 정렬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나사의 관측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77년 여름에 목성과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을 일컫는 4개의 목성형 행성이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될 예정이었고, 나사 연구진은 행성 탐사를 하기에는 이 시기가 탐사선을 발사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시기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977년 8월 20일 발사된 보이저 2호와 1977년 9월 5일 발사된 보이저 1호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목적은 행성 탐사로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을 비롯한 태양계의 목성형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목적은 태양권 헬리오스피어와 태양공계면 헬리오포즈의 탐사인데, 이 두 우주 공간의 차이는 바로 태양풍이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입니다. 태양권 헬리오스피어는 태양계 내부에 있는 공간으로 태양풍이 영향을 미치는 태양의 주변부를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태양공계면 헬리오포즈는 태양계의 외부 경계이며 태양풍이 멈추는 경계면을 뜻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탐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77년 우리 곁을 멀리 떠난 보이저호는 과연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무사히 살아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통신은 잘 되고 있는지, 수명은 과연 언제까지인지, 우리에게 가장 최근 들려준 소식은 무엇인지,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저호의 최신 근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보이저호는 1호와 2호 모두 1977년에 발사된 이후부터 4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통의 우주 탐사선과 다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경로를 거쳐가면서 양질의 탐사 및 수집을 진행해 온 바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탐사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저 1호는 지름길을 통해 이동했으며, 떠난 지 1년 반이 지난 시기인 1979년 3월에는 목성에, 3년이 지난 1980년 11월에는 토성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3년이 지난 1990년 2월 14일에는 태양으로부터 무려 60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그 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태양계를 직접 촬영하여 우리가 여태까지 차마 보지 못했던 이른바 창백한 푸른 점 하나의 지구 모습을 지구에 보내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발사로부터 약 28년이 지난 2005년 5월에는 태양권과 일부 우주 사이의 경계지대인 헬리오시스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발사로부터 29년이 지난 2006년 8월에 드디어 100AU 지점, 즉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무려 100배에 달하는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34년이 지난 2011년 6월, 태양권이 끝나 태양풍이 멈추는 경계면인 태양경계면 헬리오포즈에 도달하게 되어 시속 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종합하자면 보이저 1호는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175억 킬로미터 이상 되는 거리를 비행한 셈입니다. 또한 보이저 1호는 보이저 2호와 달리 동체 뒤로 10m 안테나 2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즈마의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플라즈마파 서브시스템 PWS, 플라즈마 웨이브 서브시스템 장비입니다. 그리고 태양공계면 헬리오포즈에 도착한 보이저 1호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성간 공간에서 진동하는 밀도가 높은 플라즈마, 즉 이온화된 가스의 소리를 포착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저 1호의 PWS 장비는 성간 매질을 구성하는 플라즈마 소리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리된 고온 기체인 플라즈마가 지속적으로 떨리며 윙윙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실제 우주의 성간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간 매질은 은하내의 항성과 항성 사이나 항성 바로 근처에 존재하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이 소리는 성간 매질에 관한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며 플라즈마의 밀도, 성간 매질과 태양풍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저 2호는
발사로부터 2년이 지난 1979년 7월에는 목성 탐사를, 4년이 지난 1981년 8월에는 토성 탐사를, 약 9년 가까이 지난 1986년 1월 24일에는 천왕성 탐사를, 그리고 12년이 지난 1989년 8월 24일에는 해왕성 탐사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계속 항해한 끝에 32년이 지난 2009년 10월에는 무려 92AU 거리가 되는 지점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발사로부터 41년이 지난 2018년 11월 5일 보이저 2호도 헬리오포즈를 통과하여 1호를 따라 태양계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무려 4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머나먼 우주 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보이저호는 역대 발사했던 우주 탐사선들 중 현대 과학이 낳은 단연 최고의 걸작품이며 우리 인류의 최장수 우주 탐사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저호의 최신 근황은 어떠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보이저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계 저 너머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우주를 항해하는 중입니다. 보이저 1호는 지난 2017년에 들어 무려 37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던 추진 엔진의 일부를 간신히 가동시켰는데 바로 보이저 1호의 안테나 방향을 조정하여 지구를 향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 역시 이 시기에 마찬가지로 1989년에 해왕성을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방치했던 추진 엔진을 28년 만에 가동시켰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기준으로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22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보이저 2호는 185억 킬로미터 거리 밖에 있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잘 체감이 안 되는 거리인데 보이저 2호가 떨어져 있던 185억 킬로미터라는 거리는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해도 지구에서 무려 17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참고로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1초, 태양까지는 약 8분 19초 정도가 걸립니다. 이후 몇 달간은 지구의 수신시설 업그레이드 때문에 지구와 통신하지는 못하였으나 2020년 11월에 다시 교신에 성공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보이저 1호는 태양으로부터 227억 킬로미터, 보이저 2호는 태양으로부터 188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보이저가 이토록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자력 배터리 덕택입니다. 원자력 배터리는 원자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내는 전지이며 우주선이나 인공심장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원자력 배터리는 플루토늄이라는 방사능 원자가 붕괴될 때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보이저는 이렇게나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구와 교신하며 자료를 전송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명쾌한 해답은 바로 심우주통신망 DSN에 있습니다. DSN은 Deep Space Network의 줄임말로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통신시설입니다. DSN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 지름 30에서 70m의 거대 안테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고 호주의 캔버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DSN 통신은 보통의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고주파 통신인데 넓게 퍼지지 않고 쭉 뻗어나가는 형태를 띠며 보이저호가 전송한 자료를 지구가 수신하는 데까지는 약 18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DSN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로웨이브, 즉 고주파를 이용하여 통신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우주 저 멀리에 있는 탐사선에 전파를 쏘아 보내기에 매우 적합한 강한 직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전파와는 달리 넓게 퍼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DSN은 멀리 있는 우주 탐사선으로부터 날아온 매우 작은 디지털 신호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데이터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보았던 태양계의 다양한 사진들은 모두 DSN이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고주파, 즉 극초단파를 사용하여 얻은 자료입니다. 이러한 초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주파인 S밴드 2.29에서 2.30GHz, X밴드 8.40에서 8.50GHz, 그리고 Q밴드 31.8에서 32.3GHz 등의 매우 직신성이 강한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이저호와 같은 수백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우주 탐사선으로부터 오는 전파는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100만 킬로미터 이상 넓게 퍼지게 되는데
이 미약한 신호는 섭씨 영하 273.15도인 절대온도 0켈빈에 가까운 상태에서 작동하는 매우 민감한 리시버가 잡아냅니다. 우주에서는 빛의 전진을 막는 방해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빛을 매개로 하는 광통신이 우주통신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주통신 분야를 근본적으로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의 과학자들은 이전 다른 통신 시스템과 달리 전파가 아닌 빛을 매개로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먼 우주에 있는 탐사선과 통신을 하는 시스템 우주공간광학통신 FSO (Free Space Optical Communication)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공간광학통신 FSO 시스템 검증이 완료되면 기가바이트급의 우주통신이 실현되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 고속 무선 통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FSO 시스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주 정거장에 탑재될 지구 정지 궤도 위성과 하와이의 지상 모뎀을 연결하는 레이저 통신 릴레이 실증 시스템인 LCRD (Laser Communications Relay Demonstration이) 실현되면 우주 통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언뜻 이렇게만 보면 보이저호는 단순히 탐사만을 위해 설계되고 발사된 프로젝트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보이저호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행성 및 태양계 외부 영역 탐사 임무뿐만 아니라 혹시나 마주치게 될지도 모를 외계 존재에게 우리 인류의 과학과 문명을 알리기 위한 임무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이저호에 탑승하여 함께 긴 여정을 보내고 있는 존재는 바로 골든 레코드입니다. 골든 레코드란 쉽게 말해 외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이 레코드의 내용물은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이자 천체 화학자이자 작가이자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 박사가 살아생전 직접 선정한 것들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골든 레코드 안에는 다양한 소리와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파도와 바람, 번개, 새, 고래, 그리고 이 밖의 다른 동물들이 자아내는 자연적인 소리와 115개의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시대와 문화의 음악도 담겨있고 우리 지구인들이 무려 55개의 언어로 녹음한 언어별 인사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잘 제작했다곤 하더라도 외계인이 만약 이 레코드를 발견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아주 사소한 단 한 가지라도 읽어낼 수 없다면 공들여 만든 심지어 금으로 도금까지 된 골든 레코드는 외계인에게 인류가 보낸 편지가 아닌 그냥 늘 봐오던 것처럼 우주를 돌아다니는 흔하고 흔한 쓰레기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골든 레코드의 커버에는 추가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코드를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레코드에 담긴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해독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골든 레코드를 재생 플레이어에 어떤 형태로 배치해야 하는지 등 말입니다. 이 밖에도 레코드에는 넓고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찾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표기한 거리 단위를 외계인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제작하였는데 설마 외계인이 이를 발견했을 때 단순한 우주 쓰레기로 취급하고 지나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반대로 외계인들이 성심성의껏 포장하고 만든 선물을 우리 인류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저호 운영팀은 이미 보이저호가 예정되어 있던 예상 수명을 훨씬 넘겼으나 노후된 장비와 부품 그리고 동력만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점검하고 관리해준다면 앞으로 수년 동안은 더 우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못해도 2030년 정도까지는 보이저호가 지구와 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보이저호가 직접 수집하여 지구로 전송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은 이전까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성간 우주의 경계에 관한 샘플들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고 이 때문에 보이저호의 수명을 한시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저호가 지금 당장 멈춰버리게 된다면 그곳에 다시 도달하기까지 또 수십 년이나 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저호가 수집한 성간 우주 자료들은 기존 나사의 성간 우주 경계 탐사선이 원격 측정에 분석했던 자료들을 보완하고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에 발사될 예정인 성간 우주 매핑 가속 탐사선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이저호 운영팀 소속인 에드 스톤은 보이저호는 이전에 방문하지 못했던 곳을 탐사 중이며
따라서 하루하루가 발견의 연속이다라면서 보이조어는 심우주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으로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류에게 값진 성과를 안겨주는 보이조어가 언젠가 수명을 다하는 날이 오게 된다면 왠지 모르게 섭섭한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이즈호가 최대한 닿는 데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관측하여 지구를 깜짝 놀라게 해줄 소식을 또 한 번 기적처럼 전달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you.